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배가 고파요.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2+1 이렇게 고구마하고 밤을 간식으로. 저는 사실 출장 다닐 때 좀 많이 배고플 때 비상식량으로 먹는 건데 오늘은 그 얘기 해보고 싶은데, 대학교 때 마침 이 옷이 대학교 1, 2학년 때쯤에 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옷이 현재 이 입고 있는 옷이 몇 년 됐냐면 그러니까 30 한 32, 3년 된 거죠, 이 옷이. 근데 정말 아직도 굉장히 튼튼하고, 이 도대체 이게 약간 그 실크 흉내낸 그 나일론 섬유 같은데, 그 마대자루 무늬를 프린트한 거예요. 프린트. 되게 따뜻하고 새벽에. 그리고 이걸 살 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30 몇 년 전이잖아요. 30 2, 3년 전인데, 그 쌀겨를 플라스틱에 넣어서 그거를 잘라서, 제가 예전에 구파발 쪽인가 단추 만드는 공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단추를 이렇게 봉으로 이거를 단추를 쭉 뽑아서 잘라서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재료를, 플라스틱을, 이 갈색 그 플라스틱이겠죠. 좀 단단하게 하면 뭔가 이제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FRP 뭐 이런 그런 느낌 넣었는데, 쌀겨를 넣은 거예요. 쌀겨, 이 여기다가.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쌀겨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쌀포대 패턴에 실제 쌀겨가 있는 단추가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실제 쌀겨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거기가 아마 영등포의 경방 필백화점인가, 그 지하에 만원 할 때 샀거든요. 이 이렇게 좌판 쫙 깔아놓고 막 사람들 고르는 거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32년 전에 10,000원 주고 산 거죠. 근데 이 쌀겨가 있는 단추를 보고 정말 되게 감동받았잖아요. 너무 예술적이고, 이거 하나가 그림 같더라고요. 그때 제 느낌에 이 카우스, 이 패턴이, 이거 보세요. 쌀겨가 이렇게. 덥네. 이게 약간 더워요, 이 옷이. 그래서 새벽에는 좀 어울리는데 다 벗긴 좀 그렇고. 자, 그래서 대학교 때 예술가의 수명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동양학과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학교 선후배들을 대상으로 대충 한 30여 분만 조사해도 통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동양화가, 서양화가, 판화, 사진, 그다음에 조각, 이렇게 있죠. 뭐 공예 이렇게. 그러면은 리스크가 있는 이제 이 중에서 좀 다쳐서 죽을 확률이 있는, 사고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조각 쪽이에요. 그 좀 험하고, 조각 쪽이고, 그 다음에 독성분에 좀 노출이 많이 되는 직업이, 예술가가 판화 쪽이에요. 판화 많이 다뤄요, 독성분. 그래서 사실 제가 판화 찍을 때 그 공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안 좋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걸 계속 맡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쇄 업종이
인쇄업종이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셔요. 제가 유성 바니쉬 며칠 전에 배달한 그 유성 바니쉬 작품 30호, 50호 바르다가 그때 그날따라 기린 화실이 바람이 좀 안 불었어요. 그리고 창문이 크질 않아요. 기린 화실이 이렇게 작은 창문이어가지고 그럼 유증기가 생기잖아요. 유증기. 그거 맡으니까 이게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바니쉬는 바람 부는 날 발라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토할 것 같은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름 성분을 많이 다루거든요. 판화 쪽이라든가 서양화, 특히 유화할 때 그게 확실히 안 좋구나. 그러니까 석유에서 나온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양화는 이제 완전히 자연 친화적인 거, 먹물이라든가 이렇게 물만 다루고 또 이 바니쉬 대신에 악교 같은 거를 바르잖아요. 악교 백반 뭐 이런 거 바르는데 이거 진짜 뭐 그냥 웰빙이죠. 악교, 어교 이런 것들 쓰고. 그래서 이제 쭉 통계를 내보면 가장 오래 사는 예술가가 동양화가예요. 거의 90대 이렇게. 그 다음이 공예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 주변에 약 그 알만한 선후배들 중에 이제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또 선생님의 선생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를 한번 내보면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거 추측이죠, 추측.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경험에 의한 통계죠. 예. 그래서 동양어가 가장 오래 살고 실제로 주변에 90대까지 사신 선생님들이 월전 선생님이라든가 아마 일란 선생님도 충분히 90대 저는 넘기시리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예가 그 다음에가 서양화, 그 다음에 조소, 판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가장 위험한 게 제가 봤을 때는 판화가고, 근데 사진가는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산악 사진이다. 산을 찍어야 된다. 그럼 좀 위험합니다. 이게 새벽에 야간 산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올라가서 새벽 해 뜰 때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뭐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몸으로 때우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술가들의 수명을 이제 제 경험치에 의한 그리고 뭐랄까 이게 독성분이라든가 사고의 위험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해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물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아크릴을 하는 게 그나마 현재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바람이 잘 부는 통풍이 아주 잘 되는 공간, 아예 뭐 벽이 없는 공간이면 더 좋아요. 그냥 지붕만 있어. 그런 공간도 만들 거거든요. 만들긴 할 지붕만 있는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특히 조각 같은 거 할 때하고 도자기 구울 때, 그러니까 도자기 공예가들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벽이 없는 게 좋아요. 그냥. 그래서 저도 지금 벽이 없는 지붕을 쳐놓은 화실이 있고 거기서 제가 이제 전기 가마를 하나 놓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저도 이 도자기 작업을 좋아해서 그걸 꼭 그걸 뭐 이렇게 뭐 팔아야 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예술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도 좋아하고 그 도자기 이 흙 만져서 이렇게 소송하고 굽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불 떼고 이런 건 안 되고 그냥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서 넣고 전기가만 하면은 그냥 그 가정용 전기로도 충분해요. 전기가만 하면은 딱 익어서 나오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포도나무 넝쿨선 받침대로 도자기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볼까. 예전에 도자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흙에다 구멍을 뚫어서 받침대를 먼저 구멍을 다양한 크기로 뚫죠. 왜냐면은 넝쿨손의 두께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이렇게 끼워서 그렇게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이 없는 지붕만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기도 좀 그렇게 보면 미수화실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쉽지 않아서 거기는 처음에 거기다 전기가망을 놓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통풍, 날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니쉬는 언제 발라야 되고 뭐 이런 어디서 발라야 되고 이거 되게 좀 신중해야 되겠구나. 아 며칠 전에 구역질 나와서 좀 되게 혼났어요. 한 2, 30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은 연탄가스 마셨을 때 그 동치미 국물 마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린 화실 동치미 국물이 없어요. 그 뭔가를 시원한 걸 마셔야 되겠더라고. 계속 이게 약간 그 구토 증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콜라로 콜라를 마셨 시원한 냉장고에 콜라가 있어서 그 콜라를 마셔서 좀 진정을 시켰어요. 아 그 경험도 있고 에, 아 유성바니 씨가 좀 위험하구나. 그걸 좀 느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 각 그 장르마다 예술 장르마다의 사망 위험도가 있어요. 사망 위험도. 아 저는 아무튼 기본적인 작업에 있어서 되게 건강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